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볼 내용은 오픈 AI의 인수합병 전략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최근 2025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기업 인수들인데요. 이게 단순히 AI 모델 성능 개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놓고 보면요. 오픈 AI가 단순히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기반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최종 사용자가 쓰는 기기까지 전부 아우르는 만전화 수직 통합형 AI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아, 소프트웨어 회사를 넘어서는 큰 그림이군요. 그렇죠. 사용자 경험 전체를 오픈 AI가 직접 통제하겠다. 이런 야심이 보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의외로 디자인 스튜디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인수했어요. 기술 회사가 왜 디자인부터였을까요? 그게 아마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초기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팀이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같은 곳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아, 사용자 경험 전문가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AI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또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UX, 그러니까 UX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간파한 거죠. 당장은 챗 GPT 인터페이스 개선이 목표였겠지만 더 멀리 본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 사용자 경험을 잡고 그 다음은 예상대로 데이터 처리 능력이군요. 2024년에 록셋 인수가 있었습니다. 네, 록셋 인수. 이건 특히 기업 고객들을 많이 염두에 두는 자금이었죠. 기업 고객이요? 어떤 기술인데요? 락셋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데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자기들 내부 데이터를 AI 모델이랑 연결할 때 필요하거든요.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요. 소위 말하는 RAG,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아, RAG. 그러니까 기업 내부 정보를 AI가 잘 활용하게 해주는 기술이군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AI한테 기업 내부의 최신 정보 라이브러리를 실시간으로 그것도 검증된 정보만 딱딱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나서 같은 해에 또 인수가 이어졌어요. 멀티라는 협업 인터페이스 회사랑 컨텍스트 AI라는 모델 품질 관리팀까지요. 이것들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단순히 기능 추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것들도 그 수직 통합 전략의 다음 퍼즐 조각들로 봐야 합니다. 멀티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기반의 협업 툴 전문성을 가진 곳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지금의 화상회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건가요? 그렇죠. 미래에는 AI 에이전트가 우리 인간 팀원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AI가 그냥 명령만 받는 게 아니라 팀의 일원이 되는 그림이랄까요? 와, AI랑 같이 일하는 시대요. 네. 그리고 컨텍스트 AI 인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AI 모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성능은 괜찮은지 계속 평가하고 개선하는 역량이거든요. 이건 기업용 서비스는 물론이고 나중에 나올 그 하드웨어 제품에서도 사용자들이 이거 믿고 쓸 수 있겠다 하는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죠. 그렇군요. 인터페이스, 데이터 처리, 협업, 그리고 품질 관리까지 소프트웨어 쪽 기반을 아주 탄탄하게 다졌네요. 정말 파격적인 행보가 나옵니다. 2025년 조니 아이브가 이끌던 아이오 프로덕츠를 인수했죠. 무려 65억 달러. 이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단순한 인재 영입이나 기술 확보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오픈 AI가 스스로를 재정의하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더 이상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아주 긴밀하게 엮어서 자체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체 생태계요? 그럼 목표가 그냥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드는 건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스마트폰 같은 기존의 스크린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의 일상 환경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 이걸 AI 네이티브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AI 네이티브 디바이스? 굉장히 야심찬데요. 동시에 위험 부담도 커 보여요. 왜 굳이 잘 돌아가는 스마트폰이나 PC 플랫폼을 벗어나서 이런 도전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플랫폼 종속성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아, 애플이나 구글 같은? 네, 지금 AI 서비스 대부분은 결국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기존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약이 따르죠. 수수료 문제도 있고 기능 제한도 있고요. 오픈 AI는
사용자 경험 전체를 자기들이 직접 통제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온전히 다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흔히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즉 월드가든 전략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메인 AI 핑 같은 실패 사례도 있잖아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쓸지, 또 기존 기기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될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 측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인수와 전략적 움직임들이 결국 AI 경쟁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오픈 AI는 확실히 애플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꽉 묶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배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쇄적인 생태계. 네. 이건 예를 들어 라마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면서 개방형 전략을 취하는 메타와는 완전히 반대 노선이죠. 아, 메타와는 정반대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좀 미묘해질 수 있습니다.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는 건가요? 네, 협력은 계속하겠지만 오픈 AI가 자체 하드웨어까지 만든다고 하면 잠재적인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긴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최근에 구글의 TPU, 그러니까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연산칩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들었어요. 이게 컴퓨팅 자원 확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컴퓨팅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결국은 독자적인 기술 제국을 꿈꾸는 거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정리해보니까 오픈 AI는 정말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서 시작해서 기업용 데이터 처리, 모델 신뢰성 확보를 거쳐서 이제는 AI 네이티브 하드웨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네요. 단순히 뛰어난 AI 모델 개발을 넘어선 훨씬 거대한 야심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픈 AI는 단순히 더 뛰어난 인공지능, 즉 AGI 개별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발동되기 전에 시장 지배력을 확실하게 굳히려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규제 전에 시장을 선점하려는 속도전이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전략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오픈 AI의 미래는 물론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